제주도 서귀포의 한 요양병원. 차민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지의 남편은 서울에서 IT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사실을 내내 못마땅해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민지는 제주도 요양병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지는 처음 한 달은 주말마다 내려왔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3달째에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갑자기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반가운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우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왔어.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하려고 해. 당신 병원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사업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서울 목동의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우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잖아. 병원비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내 회사가 망하면 당신 치료비도 못 대. 민지는 우진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넘기다 재산 분할 조항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있어 실질 가치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조합이 구성되었고 3년 후면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도 5억이 넘는 가치였고 재개발 후에는 그 2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가 평소 좋아하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어요? 우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지는 이혼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모든 권리 포기. 우진이 원하는 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서류 마지막 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비는 우진이 계속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혼 시 병원비 지원 의무는 소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까지 깔끔하게 가져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덮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서명할게요. 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해서 의아했던 것입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다 찍은 민지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장례식에는 오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남이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서류를 챙겨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우진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여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민지에게만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민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시댁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힘들 때까지 꼭꼭 숨겨두어라. 민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들을 확인하니 총 30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곳곳의 상가 건물들도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동으로 민지에게 상속되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지는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병원 소셜워커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젊은 변호사가 제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는 민지의 상황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목록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민지는 변호사에게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이혼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제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목동 아파트 재개발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우진은 빠른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 청구도 없어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진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혼 확정 다음 날 우진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수아, 나이는 28살로 민지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우진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수아와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우진은 수아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드린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어 손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진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결혼 예물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민지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암세포 증식이 멈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서울의 대학병원 암센터로 전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는 할머니가 남긴 재산에서 충당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교수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강한 의지와 최신 치료가 만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퇴원 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위층이었습니다. 아무도 민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동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연락했습니다. 민지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지만 조합원 지위는 여전히 민지에게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합에 정식으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잡힌 담보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우진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은행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출을 제가 일시 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대출 명의가 정우진 씨로 되어 있지만 담보는 고객님 명의 부동산입니다. 상환하시면 담보가 해제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출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담보가 해제되자 목동 아파트는 온전히 민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도 확실해졌습니다. 민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우진의 회사 재무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우진의 회사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실했습니다. 최근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우진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아와의 결혼 준비에 회사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데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 예물을 사는데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신혼여행 준비금도 회사 계좌에서 빼돌렸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수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우진의 사업 파트너들과 투자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건강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고 손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 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우진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였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인데 이럴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우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우진은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수아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기절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IT 벤처 대표 결혼식 당일 긴급 체포,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 민지는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즉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습니다. 수아는 우진과의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진의 가족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진을 변호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우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도 50억이 넘었습니다. 우진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빚이 더 많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가족들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우진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7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우진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우진은 교도소에서 민지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상가 건물들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 재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년 후면 새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민지의 분담금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민지의 아파트는 재개발 후 시세가 15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분담금을 제하고도 10억 이상의 가치가 남았습니다. 민지는 사회복지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봉사활동 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종양내과 의사였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민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봉사단체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바람이 민지의 베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결혼 후 민지와 준호는 강남의 상가 건물 위층에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대형 병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건물 1층에 암 환자 전문 클리닉을 개원한 것입니다. 민지는 준호의 클리닉을 도우며 환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동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매매에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는 금방 팔렸습니다. 민지는 12억을 받았습니다. 원래 담보대출 상환에 쓴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돈으로 암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과 암 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죽음을 기다리던 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모범수로 2년 감형되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진에게 차가웠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수감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우진은 길거리에서 포스터 하나를 보았습니다. 암 환자 무료 진료 및 치료비 지원 안내였습니다. 포스터에는 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이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진은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클리닉이 있었고 2층에는 재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가려는 순간 민지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의 남편이었습니다. 민지는 우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와 남편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산재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이라 고용계약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병원비를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복지사는 우진에게 재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재단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진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이미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의 치료비가 재단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전액이었습니다. 우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만든 재단이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 우진은 재단에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지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우진의 글씨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 편지예요. 우리 재단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대요. 남편은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민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부도 생겼습니다. 민지와 준호 사이에는 입양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지와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지는 남편과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네요. 남편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민지의 재단을 주목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습니다. 방송 후 재단에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민지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지는 기부금으로 재단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민지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우진과의 결혼 생활, 암투병, 이혼, 그리고 복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민지는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진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그를 망쳤습니다. 이것이 민지의 복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진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거리를 걸어가다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 민지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몇 년 후 어느 저녁 민지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최현우가 뒤에서 다가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요. 책상 위에는 이사장 차민지라고 새겨진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 죽음을 기다리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민지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진을 눌러 구독을 해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